손흥민 선수는 현재 10시즌째 토트넘에서 활약 중이나 2025년 5월 기준으로 32살인데 축구 선수 그 중에서도 윙포워드라는 포지션에서 32살은 전성기가 지나는 나이로 평가받기에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폼에 대해 걱정 중이다. 현재 토트넘은 팀 순위와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고 팀 안팎으로 잡음이 나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8살 함부르크에 막 입단했을 때의 손흥민이 지금의 토트넘에 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과연 18살의 손흥민은 지금의 토트넘을 구해낼 수 있을까? 다음은 18살 손흥민의 능력치의 모습이다. 유망주 시절부터 FM 시리즈에서 마이너스고 포텐을 받았고 실제로 현재 능력이 170대 중반까지 주어졌던 만큼 잠재 능력은 마이너스고 포텐의 최대치인 180을 주었고, 현재 능력은 FM12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주었던 능력치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되 리더십, 승부욕, 꾸준함 등 일부 능력은 조절했다. 물론 당연히 토트넘에서 뼈를 묻을 예정이다. 18세 이하의 유망주들을 나열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 순위는 25위. 유망주 시절 평가와 이후 성장세를 보면 나름 적절한 것 같다. 그럼 이제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자. A few moments later. 5년차 손흥민의 모습이다. 5년 만에 자신의 최대 능력치를 달성한 모습으로 세계 최정상급 윙포워드의 능력치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살라 수준의 능력치를 20살에 달성한 셈이다. 주급은 당연히 최고 수준을 받는 중 2028년 토트넘의 감독은 티아고 모타가 되었고, 아직은 우리가 아는 선수들 이름이 꽤 보이고 있다. 로메로, 메디슨, 쿨뎁스키, 포로, 발데. 아무래도 이 세계관의 발데는 축생을 조진 것 같다. 다음은 2023년에서 2028년 사이 토트넘의 주요 대회 성적이다. 현실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 같은데, 무려 5년간 우승컵만 3개를 들었고 준우승도 3번이나 달성했다. 다만 그나마 중요한 유로파는 준우승만 2번 했는데 아직 무관의 기운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A few years later. 데뷔 10년 차가 된 손흥민 선수. 나이는 27살로 완전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능력치 역시 여전하다. 5년 차 일 때보다 정신적 능력치가 일부 상승한 게 눈에 띈다. 2033년 토트넘의 감독은 파리올리인데 누군지 몰라서 검색해보니 비선수 출신의 축구 감독으로 현실에서는 아약스의 감독을 맡고 있다. 파리에서 10위를 왔다 갔다 한 지난 5년을 보니 아무래도 이 세계의 토트넘은 상황이 좋지 않은 듯하다. 슬슬 스쿼드에 생성 선수들과 잘 모르는 이름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발데는 런던에 뼈를 묻을 것 같다. 리그 순위에 어울리지 않게 그래도 나름 우승컵을 많이 들어올린 토트넘. 31-32 시즌에는 카라바오컵과 FA컵 둘을 모두 우승하면서 더블을 달성했고, 32-33 시즌에는 커뮤니티 실드랑 유로파를 우승한 쾌거를 이룬 모습. 리그 순위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A few moments later. 15년 차가 된 손흥민 선수. 나이와 FM, 내 능력치 모두 현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다만 정신적 능력치는 더 상승한 모습. 국가대표는 2035년에 은퇴했으니 30살 즈음에 은퇴한던데 이건 좀 아쉽다. 다음은 2038년의 토트넘의 현황이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무도 없다. 그나마 보이는 조시 킹 선수는 현실에서는 풀럼의 유망주인데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 전성기의 마지막을 보내는 중. 안타깝게도 리그 성적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은 듯한데 10위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좋지 않은 리그 성적이 증명하듯 대회 성적도 급격히 나빠졌다. FA컵 우승 1회, 준우승 1회 외에는 전무한 모습. 손흥민 선수의 폼과 함께 토트넘도 저무는 느낌이다. One eternity later. 2042년 7월에 은퇴를 앞둔 손흥민 선수의 모습. 은퇴를 앞둔 선수임에도 굉장히 괜찮은 능력치를 유지 중이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은퇴를 결정한 것을 보면 다행히 선수의 의지로 은퇴를 결정한 듯. (2042년의) 토트넘의 상황. 당연히 우리가 이름을 아는 선수는 이제 아무도 없고 모두 생성 선수들 뿐이다. 안타깝게도 팀 성적은 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팀 급료 예산이 이전보다 많이 감소한 걸 보면 계속된 팀 성적 악화로 토트넘의 팀 체급이 매우 낮아진 걸로 추정된다. 다음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19년 동안 달성한 주요 대회 성적이다. FA컵
우승 3회, 카라바오컵 우승 2회, 유로파 우승 1회, 유로파 컨퍼런스 우승 1회, 이외에 자잘한 우승컵 2개와 몇몇 준우승들까지 이 세 개의 토트넘 진열장에는 나름 채워 넣을 게 있을 듯 보인다. 자, 이제 손흥민 선수의 통산 성적을 보도록 하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통산 299골 79도움을 기록했고 그중 리그에서는 581경기 203골 42도움을 기록했다. 안타깝게도 30년대 중후반부터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면서 경기 수가 적어져 골수와 도움이 적어진 것 같다. 챔피언스 리그는 한두 시즌밖에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성기의 능력치를 고려했을 때 매우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 와중에 일찍 은퇴한 국가대표에서는 105경기에 출전해 73골을 넣었는데 30살에 은퇴했음에도 대한민국 A매치 역대 최다골을 넣은 모습. 하지만 생각만큼 구단의 레전드로 대우받지는 못하는 듯한데 경기장에 이름은 못 붙여줄 망정 최고 레전드 대우도 해주지 않는 모습이다. 가장 위의 발데가 눈에 띄는데 발데는 토트넘의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다. 참고로 이 세 개의 발데는 2039년까지 토트넘에서 뛴 후 은퇴했다. 이 세계관에서 손흥민 선수는 감독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선수 시절 명성만큼의 능력치는 아닌 듯하다. 결론적으로 18세의 손흥민은 토트넘에 와서 우승컵들을 안겨주었고 세계 최정 상급 윙포워드로 팀에서 헌신했지만 안타깝게도 리그 성적의 추락과 이로 인한 팀 체급의 하락은 막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